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어제 우리 적 광양에서는 본격적인 매실 수확을 나뉘는 매실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네, 올해는 평년보다 작황이 좋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문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손 부족 어떻게 보면은 매실 농가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생해서 키운 농산물 제대로 알아주는 건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요,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또 우리 지역 매실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구입을 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 대구로 한번 출발해 봅니다. 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낙엽도 아닌 것이 뒹구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대략 감이 오는 게 아마 일회용 컵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또 커피 전문점도 많이 생겨서 그런지 이 커피 일회용 컵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쩡해서 보기에도 아깝고 또 버리기엔 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이 일회용 컵의 불편한 진실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골목마다 경쟁적으로 생긴 차고 넘치는 커피숍. 현대인이 하루에 밥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커피는 이미 대중 속의 1등 기호식품인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안 버렸는데.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다 마신 일회용 컵을 버릴 곳이 없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잠깐만, 우리 모두 생각해보기 캠페인. 일회용 컵 버리기 문제 함께 고민해보자. 바쁜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나 엣지 있는 사람들의 느낌에서 만날 수 있는 이건 테이크아웃 컵 정도는 들어주어야 느낌 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남좌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차가운 도시 남자 정우성 같지 않습니까? 이정재 같지 않습니까? 송중기 같지 않습니까 말입니다요. 제가 나온 이곳은 대구의 중심 동성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고요. 굉장히 사람이 많은 만큼 손에 쥐인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스마트폰,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제가 더 들고 있는 바로 이 테이크아웃 잔입니다. 테이크아웃 잔의 내용물을 비우고 나면요, 이 테이크아웃 잔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 잔도 함부로 버릴까요? 아니면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나서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답게 동성로에는 청춘들로 넘쳐나고 걸어가는 손마다 하나씩 들고 가는 일회용 컵. 그런데 동성로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테이크아웃 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고. 저 마시던 음료 컵 있잖아요. 네. 저기 두고 가셨잖아요. 네. 버릴 데가 없습니까? 네. 아니 봉지가 있어서 버리기로 했는데 네네. 따로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솔직하게. 대부분 막 저기 구석진데. 구석진데나 그 환풍기 위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고. 내 휴통이 눈에 안 띄어요, 솔직히.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 딱지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콕콕 쑤셔놔요, 사람 심리라는 게.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불만?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이 컵을 버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있을까요? 쓰레기통을 찾아 산만리. 이리 보아도 없고 저리 보아도 없고. 동성로에서 쓰레기통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어려워. 와, 대구의 중심 동성로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검은 봉지 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니까 그 위에 테이크아웃 잔을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 이거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어디다 버려야 되죠? 쓰레기 버릴 곳은 안 찾고 웬 옷가게? 우후라, 이건 테이크아웃 컵들? 여기가 오매불망 찾던 쓰레기통인가? 이거 왜 여기 놔둔 거죠? 그냥 원래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면 혹시나 쏟으면은 그렇죠. 혹시 고객이 부담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냥 쓰레기통일 뿐이죠. 카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수없이 많은 상점들.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커피 전문점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했다. 이거 들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버릴 데가 없으니까 네. 많이 불편하죠. 몇 분째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몇십 분째 들고 다녀요. 버릴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요즘 일회용 컵은 이곳에서도 활용받지 못한다고 한다. 꽃 대신 일회용 컵을 든 남자 발견? 버스 타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버스 타기 전에 보니까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음료수. 예. 근데 이거 들고 탈 수 있나요? 아니, 버스 타는데 못 들고 타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안에 내용물은 버려서 기사에서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기다리던 버스 도착. 과연 일회용 컵을 들고 무사히 탈 수 있을까? 그냥 바닥에 놓으면 아저씨들 성산 아저씨 치웁니다. 그냥 바닥에 놔도 됩니다. 버스에도 쓰레기장 없어요. 쓰레기 안 버릴 거예요. 가지고 내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버스 승차 시 테이크아웃 컵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타니까 네네. 차가 흔들리든지 옆에 사람하고 받치고 이러니까 이런 데 막 묻고 해가지고 막 물러돌락하고 해가 시에서 물러줘야 되고 뭐 이래 돼가 다 먹고 타라고 이 시에서 이제 그래 지침 내라고 그래 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이게 좀 많이 심해요. 또 다른 운전기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10명을 타면은 7명은 이거 들고 타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얘는 다 차에 놔두고 가보잖아요. 차에 놔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들고 휴대폰 들고 가방 들고 잡을 때가 없어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안전의 문제죠. 결국 버스엔 타지도 못하고 다시 동성로로 돌아온 김형. 여전히 방학 숙제처럼 남아있는 테이크아웃 컵. 그때 저기 하나가 있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쓰레기통?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갈 것만? 아니 이게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재활용이니까 종이도 버리고 그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쪽에 이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용도로 되는지 잘 몰라서 일단 쓰레기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면 이거 재활용이잖아요, 사실. 재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버렸습니다. 장장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겨우 컵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한 군데밖에 없는지 여기 중구죠? 중구청이나 혹은 시청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테이크아웃 전용 수거함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게 그 테이크아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게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재활용률이 떨어지거든요. 재활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철거를 했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그걸 이제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서 어떻게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따로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이제 옆에 비치를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테이크아웃 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레기통을 좀 바꿔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더 더러워지지 않을까? 있으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더 더러워질 것 같다. 거리가 깔끔하니까 있어도 다 버리니까. 리사이클 쓰레기통이 따로 없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항상 그 주위가 지저분해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정하게 뭐 수거해 가거나 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오히려 더 쓰레기통 없는 거리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서울 서초구의 경우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 쓰레기통을 없앴는데 거리는 더 깨끗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곳곳의 쓰레기들로 골목은 더 심각해진다. 어순풀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에 사람은 없고 이들을 반기는 건 쓰레기. 골목 구석구석마다 밤새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매일같이 이만큼의 쓰레기들이 쏟아진다니 청소하기도 만만치 않다. 너무 많죠? 아이고 많습니다. 이거만 보더라도 이 무디에만 이것만 정리하려고 해도야
한 3, 40분 걸립니다. 그 원칙으로 하면 이게 재활용으로 다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업소에서 생활 쓰레기든지 이거 뭐 까만 봉지든지 이래가지고 재활용을 분리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체 다 그게 그 쓰레기장으로 다 들어갈 정도가 되니까 따로 크게 분리하지 않는다. 야, 그거 분리 안 되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은 또 치우시고 제가 또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만 또 참 시민들로 봐서 우리가 있는 긴데 야 이게 해도 너무 한기라. 맛있게 음료를 마신 뒤 우리는 일회용 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도미노 효과 혹은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하여 너무 크게 일이 벌어지는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잠깐만. 개인이 버리는 작은 쓰레기 테이크아웃 잔이지만 이것이 모이면 엄청난 쓰레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도시 미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사실 커피를 마시고 마땅히 버릴 데가 없을 경우에 근처에 있는 계단이나 담벼락 혹은 뭐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 위에 살포시 올려놓은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저런 곳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겠죠.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회용 머그컵보다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통해서 커피나 음료를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을 가다 보면요,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전통 가옥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돌담집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울릉도에 가시면 투막집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굴피집이라는 전통 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굴피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양군 서면 내현리 버들골,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복잡한 현대 문명과는 담을 쌓은 듯한 좀체 보기 힘든 모습. 산자락 한가운데 굽은 허리로 오랜만에 인기척을 반기는 나는 낡고 오래된 굴피집입니다. 컴온!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온 곳은 이제 양양입니다. 예. 어제 이제 아침 8시에 저희 담당 PD님께 제보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아, 예, 제보하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내일 가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PD님, 다음부터 그냥 전화로 제보 받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제작진. 아침부터 제보자 집에 들이닥쳤는데 근데 어딨어? 저기요? 여기 계신가? 걸렁 열어봅시다 좀.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보자? 예, 맞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셨나요? 예. 어쩐지 이렇게 어색한 연기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제가 엊그제 정족산이라는 산을 가게 됐어요. 지붕은 굴핏집인 전형적인 화전민촌의 그런 가옥이었어요. 왜 저희 담당 PD님께 제보를 하시게 된 거예요? 보도국에 계시는 기자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PD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금낭화 그 꽃이 피기 전에 찍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으로 직접 그 전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3명이 모여가지고 오지랖이에요. 선생님께서 오지랖을 외쳐주십시오. 오지랖 화이팅! 오지랖 화이팅! 급 결성된 오지랖 브라더스 주인공 만나러 출동! 자, 우리 오지랖 동생님. 예. 여기가 그 내가 제보한 집입니다. 굴핏집.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네. 심심산골. 세월에 헐거워진 몸을 그래도 꼿꼿이 유지한 채 서 있는 얼기설기 나무 껍데기 얹은 굴피집.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아 외로운 이곳에 금낭화 벗삼아 오늘도 숨을 쉽니다. 이
어르신이 이 저 가옥 건물 굴핏집 주인 어르신이세요. 아,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주인이신 건가 봐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보니까요. 문패가 아직 여기 보니까 제가 문패가 있습니다. 이용구 6.25 전쟁 참전용사 이용구 선생님께서 그럼 이용구 선생님 육군 2등병에서부터 예. 육군 2등 중사, 1등 중사까지 네. 했어. 이 집은 몇 년 된 집이죠? 예. 6.25 후에 나는 여기를 왔고 이 집은 6.25 전에 아주 담배 참 호랭이 담배 피울 때 여기 화전민들 저런 데다 낭글비 이제 치고 불을 쌓아놓고 태워서 밭을 해가지고 곡석을 심어 먹고.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어르신도 사신 적이 있는 거죠? 아이 살이나 많아 여기 이거 다 내가 개발했다고 될 과언이 아니에요. 저거 맹그런 게 아마 한 30년 돼. 30년이요? 네. 이거는 이걸 할아버지와 동고동락해온 물지개 하나하나 사연 없는 물건이 없네요. 우와. 은근히 선생님이 자랑하기 좋아하시고 약간 이런 아니, 그런 테이프요. 이거 우리 야양에서 어디 있냐? 두 군데 있어. 여기 있고 또 야양 저게 한 군데 있어. 양양에 낙산배라는 게 유명한 브랜드화된 배가 있습니다. 낙산배 시조목이 낙산사 절안에 있고 여기에 낙산배 시조목이에요. 굵기나 수령으로 봐서 한 100년 가까이 된 배나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붕부터 독특하네요, 집이요. 아, 이제 이게 굴피집인데 나무 껍질이에요. 굴참나무 껍질을 이제 굴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은 지붕을 굴피지붕이라고 하는데 보면 돌멩이가 보이죠? 저 지붕 위에 돌멩이도 보이고 나무 토막, 저 나무 토막들이 굴피를 날아가지 못하게 눌러놓은 거예요. 굴피 껍질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예. 그래서 지붕 위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굴참나무 껍질입니다. 껍질의 바깥쪽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참나무가 물이 올랐을 때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이제 참나무 물이 오르죠. 물이 오르면 톱으로 이제 아래 위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다가 이제 끊어요. 끊고 껍질을 벗기는 거죠. 한문에 우물정자 있죠. 우물정자 형태로 벽체를 만든 집이 이제 이 토막집이에요. 귀틀집. 이 집의 특징을 보면 귀틀집 위에 굴피 지붕을 얹었다는 거예요. 굴피 지붕을 얹었다. 그래서 아주 이 시골 서민들의 화전민들이 전통적으로 집을 짓고 살던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거 어두워라. 여기에 보면 난방 문제, 특히 유풍. 유풍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시골은 이렇게 좀 낮았어요. 낮게 했고 보면 이렇게 장작계피 나무를 이렇게 건너지르고 그 위에다 흙을 눌러 고무를 누른다고 해요. 네네네. 여기 벽에 뭐 이렇게 나무 2개 건너간 거 보이죠? 이거 강원도 사투리로는 방언으로 실공이라고 그래요. 실공. 여기다 뭐 물건 같은 거 올려놓는 거죠. 선반. 이제 여기 안방으로 보고 이게 안방이죠? 요거 이제 웃방이죠. 웃방. 우와. 여기 머리 숙여야 됩니다. 여기가 웃방인데 이 키가 거의 닿죠. 닿는 정도인데 제 키가 171cm인데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171cm 이게 닿습니다. 이게 17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웃방이 머리가 닿으니까. 이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뭐 덮어놓는 거 김치독 같은 걸 덮어놓는다든가 하는 뚜껑으로 사용하던 용도예요. 그러면 얘가 공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집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조명 시설이 별도로 옛날엔 없었고 이렇게 고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게 고콜입니까? 이게 고콜이에요. 여기다 이제 소나무 관솔 같은 걸 불을 떼면 연기가 이리를 해서 저 굴뚝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서 불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불빛에 책을 읽고 아낙네들은 삼배를 꼬고. 어르신께서 100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르신 말씀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약간 한 20년씩 막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있으니까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엌계를 들어가 봤는데 검증할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가. 오차가 근데 막 30년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은 방송인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미 지붕이 다 날아가고 없죠? 예, 지붕은 날아가네요. 네. 이렇게 네. 용마루를 떠받치고 있는 거. 네네. 그럼 그 안에 쪽 기둥이 하나 있는데 보면 뭐가 저기 씌어져 있네요. 거지 발사기 같은 게 이렇게 예. 저기 뭐 이렇게 이상한 물건 같이 걸려 예. 있는데 저게 뭐냐면 여기 어르신이 네. 지신 이 땅신을 믿는 이 터신을 믿는 민속 신앙을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역 이 둘이 안 지역에 네. 지신님께 이제 잔을 부어놓는 거지. 매를 지어 가지고 매를 놓고 이제 잔을 놓고 1년 12달 뭐 소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어기들도 잘 크고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창호지를 저기다 걸어요. 집에 안에 이제 안녕과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런 걸 보아서 이 집이 연대가 한 100년쯤 되지 않았겠는가. 이젠 추억이 더 많은 인생. 할아버지도 굴피집도 옛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구부정한 등마냥 굴피지붕도 꽤 많이 내려앉았는데요. 할아버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흘러내릴 것 같은데 붓을 져서 내려앉아요. 그걸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어요. 지금 더 어디 이런 집을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 무서워서 쫓겨갈 텐데 뭐. 우리 강원도 말로 뒷곁을 뒤란이라고 그래요. 네. 뒤란에 돌아와 보니 또 지붕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저 금나무가 저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보고 이 참 식물, 자연에 대한 대단함을 또 더 느끼게 됐죠. 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좀 복원을 돼야 되지 않을까. 양반들이 살고 가진 자들이 살고 부자들이 살던 고택이나 저택들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복원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하는데 이렇게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녹아있는 남아있는 이런 귀틀집이나 굴핏집 같은 건 등한시하고 좀 무시한다고 할까. 다가올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2018 동계올림픽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건물을 보여줄 것이냐. 난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강원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자치단체가 하루빨리 신경 써서 복원을 해서. 아유, 그거 아쉽다고 생각하면 뭐래. 그거 가지고 꿈이지. 할아버지와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굴피집. 이 집이 무너져 사라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이 집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6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운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아침부터 줄곧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건조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건조한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엔 지금보다 아침 기온은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4, 5도가량 떨어지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소리 아나운서 스트레스 푸실 때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아하게 네.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읽고 싶지만 그러기보다는 그냥 확 짜증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감춰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어서 맞아요. 저는 그냥 짜증을 내버리고 맙니다. 김종수 네.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좀 화끈하게 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예. 우선 먹을 때 보면은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순간만큼 좀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현명한 방법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왕 드실 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메뉴는 어떨까 싶습니다. 내공과 정성으로 가득한 스트레스 타파 요리 함께 만나보시죠. 알로아. 캐롤. 어떡해. 연이은 실수에 풀이 잔뜩 죽은 윤성경 리포터. 덩달아 시청률 비상. 이거 참 큰일이네요. 나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가? 언니. 언니 그만둬요? 아니? 리포터 새로 뽑는다고 공고 났던데? 뭐야? 배 아파. 엎친 게 덮친 격. 잔뜩 쌓인 스트레스에 이젠 몸도 말썽인가 보네요. 스트레스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
해소하려면 시간 들고 돈 들고 막막하시죠? 이럴 땐 기분 전환도 할 겸 매콤한 요리 어떠세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눈과 귀가 열리고 매콤한 맛에 속이 뻥! 화끈하게 입맛 돋우는 요리 맛보시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스에 찌든 윤성경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요즘 스트레스 쌓여서 힘들어 죽겠어요. 아우 잘 먹었다. 스트레스 확 풀리네. 뭐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어디서요? 긴가민가 물어물어 찾아온 곳 충주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 올해로 3년차 요리 경력의 사장님. 고기 품질이 맛을 좌우하는 만큼 국내산 돼지고기에 엄선된 부위만 매일 들여온다는데요. 고기 두께로 봐선 평범한 요리는 아니듯 싶고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준다니 메뉴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스트레스 풀려고 왔어요. 무슨 스트레스를 푸시려고 제가 요리하는 공간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바쁜데 요거 지금 요리 끝내야 되니까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월계수잎, 통후추 등으로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주면서 20분 동안 푹 삶아낸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 남아있는 기름기까지 싹 제거해주면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매콤한 맛 책임질 양념 들어갑니다. 참기름, 매실액, 진간장, 후추,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생강수레 매콤함의 대명사 고추 들어갑니다. 근데 고춧가루를 몇 가지나 넣는 거죠? 아니 그 고춧가루가 그 고춧가루지. 고춧가루가 무슨 5가지씩이나 들어가요? 네, 청양 고춧가루와 베트남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매운맛을 내고요. 일반 이제 거친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색상을 내고 있습니다. 맛과 색깔 2마리 토끼 잡은 양념을 삶아둔 고기와 함께 하루 전날 최소 반나절 동안 재워 숙성 과정을 거치고요. 다음날 손님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마지막으로 당면, 파채, 버섯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자박자박하게 푹 끓여주면 매콤한 맛의 결정판 매운 갈비찜. 자, 드디어 매운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갑자기 시청률 생각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럴 땐 매운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 한 번에 날려보내세요. 그래요? 네. 매운 걸 먹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운맛을 먹게 되면 통증세포에 자극이 가면서 그 자극이 대뇌로 가서 천연 호르몬인 진통제인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나 우울할 때 그런 거를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맛있겠다. 얼른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잠시만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간단합니다. 마른 김에 싹 말아주세요. 너무 맛있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 맛있어요. 그냥 등갈비가 아닌 앞다리살 위쪽 두툼한 부위를 사용해 고소한 맛은 물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까지. 씹는 맛은 살아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 기름기는 없고 매콤한 게 와, 땀이 송글송글 귀까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 사장님, 근데 제가 무슨 맛집 촬영 엄청 많이 다녔지만요. 아니, 이렇게 사장님이 더 음식 해주고 이렇게 더 맛있게 많이 드시는 건 처음 봤네. 제가 매운 음식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맛집 동호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매운 갈비찜집에 갔었는데 되게 맛있고 되게 매력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 충주에도 이렇게 맛있는 매운 음식을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운 갈비찜을 만들게 됐습니다. 매운 음식 마니아 사장님의 요리는 계속됩니다. 매콤 요리 짜그리. 근데 고기 양이 엄청나네요. 저 지금 엄청 배부른데 저 이거 다 못 먹어요. 다 안 드셔도 되고요. 고기의 맛과 풍미가 이제 대용량을 가지고 조리했을 때 훨씬 맛있어요.
고기뿐 아니라 김치도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짜글이라 하면 처음부터 고기 김치를 같이 끓인다고 알고 있지만 이 집은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도 따로 조리도 따로 한 다음 마지막으로 육수와 함께 황금 비율에 맞춰 끓여냅니다. 여느 짜글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고기와 김치의 환상적인 궁합. 충청도 대표 향토 음식 짜글이 완성. 소리 들리세요? 짜글짜글짜글짜글짜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잠시만요. 저희 짜글이도 네. 맛있게 드시는 법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사장님이 드시겠죠. 그쵸? 짜글이도 특별하게 먹어볼까요? 고기 김치가 어우러낸 얼큰한 맛에 쌈무의 새콤함이 입안 가득. 맛있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고기가 더 담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얼큰한 맛? 밥 땡겨.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부르는 얼큰한 짜글이 게장과 더불어 최고의 밥도둑이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하고 고소한 고기에 시큼달달한 묵은지의 만남. 짜글이는 이 집 손님들이 극찬하는 메인 메뉴입니다. 근데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네, 싼 가격에 푸짐한 음식 한 끼 행복하게 드시게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매콤함에 풍덩 빠진 리포터. 어때요? 스트레스 좀 풀렸어? 이렇게 매워 먹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것 같네? 근데 속이 좀 쓰린가? 캡사이신을 복용을 할 때는 많은 양보다는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캡사이신에 들어있는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 몸에 이용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지나치게 매운 고추나 과량을 복용하지 않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오늘 매콤한 요리 어떠세요? 도톰하고 쫄깃한 갈비살 사이로 배어나오는 특제 양념의 맛 매운 갈비찜. 기본에 충실한 재료로 이뤄낸 환상궁합 짜글이 적극 추천합니다. 와, 스트레스 확 풀려. 허리끈 풀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른바 매운 음식의 끝판왕 짜글이 함께 보셨는데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사장님이 매운 요리 마니아인데다가 서울에서 맛집 동호회에 참여했을 만큼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시니까 그 맛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매운 음식 적당한 양은 괜찮겠지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간다는 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워봤으니 이제는 운동을 좀 해봐야겠죠. 금요일에 만나는 건강한 만남 태권도로 건강 챙기기 함께 배워보시죠. 잡아주고 인서 다리 위에 손 올릴까? 이렇게 자 눌러주고. 안녕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마용가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작은 발차기를 위한 필수 요소인 유연성 강화를 위한 동작입니다. 유연성은 생활의 활력과 부상 방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체력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체력표준에서 제시하는 유연성 테스트를 가정에서 가족과 실행할 수 있는 좌정굴 동작으로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좌정굴은 바닥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뿐 아니라 등 쪽까지 신체 후면 전반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앞으로 쭉. 먼저 가볍게 혼자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발끝이나 발목을 잡고 체중을 좌우로 옮겨가며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쭉. 두 번째는 서로 발바닥을 마주대고 앉습니다. 손을 맞잡고 당기는 사람은 구령을 넣고 허리를 숙여 끌려가는 사람은 호흡을 내뱉으며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다음 인서. 이렇게. 됐어. 유연성이 부족해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가정에서의 간단한 물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수준에 맞춤 훈련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어느 정도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5초로 시간을 늘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연성이 부족하더라도 무릎을 구부리는 형태는 훈련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천천히. 과도한 반동은 근육 손상이나 운동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자. 유연성은 습관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을 통한 운동으로 가족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운동,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대는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행복 하늘이 맺어준 전생연분의 사랑 꿈만든 인생의 힘이 되었어 당신은 나의 운명 함께 가자고 나에게 온 당신이 세상 굴건너 하나뿐인 내 짝꿍 세찬 비바람도 거센 눈보라도 빛이 되어주며 함께한 그대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는 영원한 짝꿍 네, 신나는 트로트로 한번 문을 열어봤습니다.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인데 최소리 아나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트로트 멜로디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사가 내 맘에 콕콕 박히며 이게 나에 든 증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조금 내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분들이 직접 나와 계셔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죠? 글쎄요. 자,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도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남진희 씨와 미란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가수시니까 각자 좀 노래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남진희 씨부터 부탁 좀 드리죠. 예.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예, 제2의 남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란 씨도요. 네. 저는 대학가요제 때 부른 노래 네. 첫 소절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녁 놀이 붉게 물든 언덕 위에 우리의 꿈이 있었지.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봐서. 분위기 있으십니다. 예. 노래가 있으니까 스튜디오가 확 사는데요. 또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입담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남진희 씨입니다. 남진희 씨가 아니고 남진희 씨인데 처음에 딱 뵈고 나서 그 외모 비슷하게 생기셨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특히 남진희 씨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남진이라고 삽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진성님 그 히든싱어 프로, 네. 예, 거기도 제가 출전도 했고, 예, 결승까지 17주 벌려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남진님과 함께 모창대회에서 또 대상도 받고. 근데 히든싱어 할 때 그 방에서 나오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남진성이 떨어져갖고 나온 줄 알고 남진성도 놀래버렸죠. 네. 그 양반이 그때부터 보고는
아따 좀 유전자가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좀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네. 요새 그냥 굉장히 애껴줍니다. 보이로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예. 무엇보다도 말투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파트너인 미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잠자다가 옆모습에 너무 남진 씨하고 닮아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란 적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할 때 네. 남진 쌤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네.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맞아요. 굉장히 비슷하세요. 네. 조금 전에 희린 씨가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가수 남진 씨 통해서 정말 많이 닮았다 이런 인정까지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남진 형님이 이제 우리 MBC를 통해서 나갔죠, 님과 함께. 네. 남진 씨가 제가 이제 노래를 빈잔을 부르니까 엉겹결에 남진 형이 민나서 기립박수를 쳐본 것이라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서 아이 내가 50년 동안 노래 부르면서 내 노래를 나만큼 부르는 놈은 네가 제일 낫다.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그냥 이렇게 좋습니다. 네. 평생 그 선물 받아본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예. 두 분이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뭐 남편분께서는 이제 남진 씨의 닮은 꼴로 유명해지셨지만 그 전에 노래로서는 우리 미란 씨가 더 선배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84년도 MBC 대학가요제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 노래는 그 높은 음자리 김장수 씨 아시죠? 네. 예, 김장수 씨가 작사 작곡을 해서 제가 받았던 곡인데 그때는 이제 동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뭐 히트된 곡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노래방에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학가요제 동상 정도 받을 정도면은 그만큼 인정을 받으셨단 말씀인데 앞서 살짝 그 맛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어떤 노래인지 조금만 더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중간에는 이 노래에 좀 키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엄마, 그때는 내가 아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남편이 남진희 씨보다는 가수로서는 선배시잖아요. 맞아요. 되게 좀 선배님 대접을 좀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옛날 저는 이제 발라드 가수였기 때문에 트로트를 잘 못한다고 계속 아이고 구박을 받으셨어요? 예, 구박했어요. 아따 각시를 아무리 노래를 늦게 시작했다고 각시를 선배 대접을 어떻게 한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송 중입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여수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나?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뒤에 다른 무대에서 한번 보면서 야,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심이 별로 없었는데 한 입을 덮고 삽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굉장히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뮤직비디오 나갈 때 보니까 작사가가 남진희 씨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작사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제가 이 짝꿍이라는 노래를 작사를 하고 또 좀 이따 뭐 준비된 사랑 이런 거 같이 공동 작사했는데 작곡은 이 지역의 그 정윤수 씨라고 아주 무명 작곡가입니다만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예. 그분이 작곡을 하고 해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노래 가사를 보니까 뭐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본인의 내용을 좀 담으신 거 아닙니까? 예. 요 사람하고 제 사연을 네. 거의 100% 반영을 했는데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년 부부의 사연을 담았다고 보면 되죠. 예, 알콩달콩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두 분이 또 부른 또 다른 듀엣곡입니다. 한 곡 더 들어볼게요. 혹시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남진희 씨가 이 곡에도 참여를 하신 거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정윤수 작곡가하고 같이 저 공동 작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아주 뜻깊은 요건 좀 무게가 있는 중량감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어떤 이야기가 녹아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을 하기 위해 바라본 한 남자가 어느 날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와
우리 사랑의 미련은 시작되고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린 한 여자가 어느 날 숙명처럼 나에게로 다가와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네. 큐피트의 화살을 우리는 맞은 거야. 둘이서 사랑에 빠진 거야. 배경 자체가 다 여수에서 촬영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관광지가 요새 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15몇 명도 오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 통제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해양공원이나 오동도나 케이블카 메트나 이런 여러 군데서 우리 여수 관광 홍보 대사 겸 우리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수에서 찍었습니다. 촬영은 누가 해주셨나요? 우리 MBC 국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재능 기부를 해주셨네요. 예. 예전 모습이신가 봐요. 남진 씨 사진이 꽤 많이 걸려있기도 하고요. 언뜻 보니까 남진 씨와 같이 찍은 사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지성님하고 저하고 큰 행사를 가요제나 이쪽에 축제에서 같이 무대를 서갖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근데 직접 음식도 만드시나 봐요. 갈치 손질하고. 제가 또 갈치 낚시 선수입니다. 예. 한번 누가 저번들 안 했는데 하루에 200~300마리씩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갈치 식당을 횟집하고 자연산만 파는 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그 자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이렇게 같이 식당에서 계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24시간 붙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노래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두 분이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지겹지 않으신가요? 싸우진 않으세요? 제가 많이 집니다. 예. 지셔야죠. 예, 한 10번 싸우면 10번 집니다. 네. 져주는 것이 사는 법입니다. 네. 전 안 쫓겨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이에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뭐 노래도 하시고 또 가게도 운영하시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연습은 언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뭐 식당 시간이 계속 바쁜 건 아니고요. 한 3~4시 되면 이제 조금 좀 한가해지니까 밑에 저희 그 가게 지하에 그 연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서 정말 우리 저 남편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네. 노력하시군요. 네, 노력 완전 노력이에요. 예. 근데 오늘 들어보니 두 곡 다 최신 음반에 그 수록된 곡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는 30년 동안 제 수건이죠. 네, 그 음반을 냈고요. 이제 남편 얘기해 보세요. 주변 반응이 좀 어떠시던가요? 올해 지금 5월 2일 날 이거 출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도 다니면서 직접 불러드리고 저거 했는데 폭발적이에요, 아주. 자화자찬이 아니라 벌써 전국 고속도로에 쫙 매장에 깔렸습니다. 이 정도면 2주 만에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 음식 축제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벌써부터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함께 손맛 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건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이미테이션 가수 남진이가 남진 흉내만 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진이하고 내 노래를 가지고 같이 무대에 서서 이렇게 내 노래를 부르는 남진이 가수 정말 잘하는 놈이다. 이런 평을 좀 듣는 대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수건 CD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전국 행사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희가 쪼개서라도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가수를 넘어서 정말 영원한 단짝 또 짝꿍으로서 좋은 모습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순천만 국가정원 점 개장식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쪽에 있는 로컬푸드 순천만 국가정원점에서 열립니다. 네, 식전 공연과 기념식, 개장 퍼포먼스 외에도요, 시식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제대로 맛보시고 구입해 보셔도 좋겠네요. 생방송 정보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